그럼 도면에 들어갈 기타 사항은 우선 도각에 들어갈 도면명과 도면 안에 평면, 단면, 각각의 타이틀, 그리고 스케일을 명기해야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키플레인 또는 위치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리고 있는 기초구조물이 어느 위치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는 기초구조물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노트는 도면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구조물의 강도 및 시공시 요청 사항과 참고 사항 등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시공이음 위치나 말뚝의 재원 등을 표시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시공이음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기초와 페데스탈은 한 번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콘크리트 이음인데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의 말뚝 제어는 말뚝의 직경과 말뚝의 길이 정보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도면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과 재원을 넣기 위해서는 심볼에서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심볼로 가셔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심볼에서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신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여 단면 표시가 필요하겠고요. 엘리베이션 표시, 그리고 파일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파일 표시, 그리고 지시선이 필요할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표기법에 관련된 표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구조물 번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서 화면에서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우선 평면부터 필요한 재원이나 기타 사항을 표시할 건데요. 좀 확대를 해서 말뚝에 대한 재원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일단은 이 화살표가 말뚝에 향하도록 해야겠죠.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명령어 R로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 그리고 기준점을 지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R 스페이스, 다시 한번 기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화살표 끝을 잡으신 다음에 이 화살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기준점을 잡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고요. 이 화살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기 위한 객체까지 선이 연결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extend, 명령어는 ex, 스페이스, 객체 선택, 스페이스, 그리고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료할 때는 스페이스를 역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move, 그리고 반대쪽에도 화살표를 하나 더 표시를 할 건데요. 보통 말뚝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화살표를 한 군데만 표시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CAD 기능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화살표를 하나 더 표시하는 겁니다. 일단 미러로 화살표를 하나 더 만들고요.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객체 원본은 살려야 되니까 No, 스페이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말뚝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잘라버려야겠죠. 이럴 때는 명령어 트림, tr, 객체 선택, 스페이스, 그리고 자를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객체가 원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형 안쪽에 있는 이 라인만 잘리게 된 거고요. 그럼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화살표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를 수정하실 때는 텍스트 위에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주변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로 직접 재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쓰는 말뚝 같은 경우는 PHC 직경 500짜리입니다. 그럼 영문으로 PHC 직경을 쓸 때는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문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앞쪽에는 Shift가 2번 들어가고요. 이 뒤에는 C나 D, 예를 들어서 C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직경에 대한 표시가 나오고요. 다시 지우고 %D를 하게 되면 도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 %C 그리고 500 이렇게 되면은 PHC 500이 입력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키를 누르시면 종료가 되고 아래 거는 다시 선택을 해서 길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L은 15.2m. 마찬가지로 엔터키를 눌러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시선과 텍스트가 교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글씨를 좀 옮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도면 작성을 하면서 수시로 해주시면 되고요. 삐져나간 선도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해서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말뚝 재원을 표시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셔서 조금 이동을 할게요.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화살표를 좀 돌려줘야겠죠. 이럴 때는 명령어 R5 스페이스 객체 선택 그리고 스페이스 기준점, 여기서 R을 누르시고 스페이스 기준점을 한 번 더 잡으시고 화살표 끝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위치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지시선도 돌려볼게요. R 잡으시고 적당한 위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짧은 선은 익스텐드 시켜주시고 긴 선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익스텐드 시킬 때 명령어 EX 객체 선택 스페이스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명령어 트림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자를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화살표는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는 무브를 해서 옮겨주시고 나머지 선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기초 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기초 번호를 넣는 이유는 같은 도면 안에 두 개의 기초, 또 크기가 서로 다른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에 각각의 번호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기초를 번호 넣기해서 아까 심볼에서 가져온 텍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기초 번호를 놓는 위치는 보통 우측 하단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나 하셔서 이쪽에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를 좌측은 F1 그리고 우측은 F2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F2를 F1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우스를 2번 클릭하셔서 바꿀 부분만
키보드로 1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면에 표현되어야 할 재원이나 기타 사항은 표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면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기초 번호를 복사를 해서 단면에도 똑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위치하기 힘들 때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뚝의 재원도 똑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방향을 좀 바꿔서 아로 객체 선택하시고 기준점 다시 R 누르시고 스페이스 기준점에서 이제 직각으로 놔야 돼요. 이럴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직교 방향으로 화살표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말뚝 두 개를 전부 지시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스트레치 객체를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직교 방향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화살표를 하나 더 복사해서 반대쪽에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말뚝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복사를 해서 기준점을 잡으시고 그대로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 이렇게. 그리고 긴 부분은 스트레치를 해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교차점을 선택하는 거나 직각과 같은 상황이죠. 교차점을 선택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앞차시에서 설명드리신 시공이음을 좀 표현해 볼 건데요. 제가 심볼에서 시공이음을 가져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심볼로 돌아가서 절개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형상의 시공이음 표시도 있고 다른 형상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런 형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초 슬라브와 페데스탈의 경계점 이 부분이 시공이음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갖다 놓으시고 좀 짧은 부분은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기준점을 잡고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공이음이라고 이제 텍스트로 적어줘야 되는데요. 지시선을 하나 더 복사를 해와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텍스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면도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지금 현재 버린 콘크리트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말뚝의 형상 그리고 엘리베이션 그리고 타이틀 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버린 콘크리트부터 지시선을 복사를 하셔서 보통 버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버린 콘크리트 끝부분에 지시를 하고요. 텍스트로 버린 콘크리트라고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두께를 실수선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시선이 좀 짧을 경우는 스트레치로 좀 늘려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역시 같은 것을 복사를 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좀 공간이 좀 협소한데요. 이럴 때는 미러를 해서 반대쪽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밀어 텍스트를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뚝의 형상이 원형인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아까 심볼에서 가져온 이 말뚝 형상을 복사를 한번 해와서 붙여 놓으시고요. 이제 스케일을 좀 변경을 할 건데요. 스케일을 변경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SC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역시 이전에 잡은 객체 P 스페이스 잘못 잡혔네요. 그러면은 다시 원도로 가서 말뚝 형상을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복사를 해와서 이동 하시고 다시 명령 SC 이전 객체 P 그리고 스페이스 키 누르시면은 객체가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고 기준점 똑같이 R 스페이스 그리고 기준점 선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줄어들 만큼의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스트레치로 쭉 늘려주시면 말뚝 형상이 표현이 됐겠죠. 가운데 중심선은 중복이 됐으니까 하나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나 하셔서 반대측 말뚝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점 잡고 클릭. 반대쪽 기초에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복사 다시 객체 선택 이전 객체 P 그리고 스페이스 한 번 더 기준점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스트레치로 위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림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트림 객체 선택하시고 스페이스 자라기 객체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말뚝 형상을 복사를 하셔서 반대쪽 기초에도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이 안 된 것은 페데스탈의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요. 옆에 가져온 심볼을 복사를 해서 페데스탈의 적당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요. 마찬가지 반대쪽 기초도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심볼을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초의 평면과 단면에서 표현될 기타 사항과 재원이 표시가 거의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이동을 시키고요. 평면에서 단면 표시와 타이틀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면 표시는 실제 단면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른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동하시고 부부 이전 객체 P 조금 더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시고 반대측 객체를 잡으신 다음에 자르기 시작한 점, 자르기 끝난 점에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타이틀도 도면 작성 기준에 있던 걸 기억하시죠? 도면 작성 기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타이틀을 놓기 위해서 평면과 단면의 간격을 좀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적당한 위치에 보통 보면은 평면도의 아래쪽 그리고 단면도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하나 더 복사를 하셔서
똑같은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 클릭하셔서 기초가 두 개죠. F1 기초, F2 기초. 그러면은 F1, F2 평면도. 그리고 스케일은 30으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3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면도에서도 단면 A였죠. 그러면 단면 A-A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 클릭하셔서 단면 A-A 가다시고 스케일도 역시 두 번 클릭하셔서 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면에서는 말뚝의 재현이 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초의 번호, 그리고 단면 자르는 단면 표시, 그리고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면도에서 보시면 페데스탈의 번호, 기초의 번호, 그리고 시공이음, 버림 콘크리트에 대한 재원, 그리고 말뚝에 대한 재원과 말뚝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빠진 부분을 보면은 기초에 보통 해치를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치를 한번 넣어보고, 말뚝이 실제로 15.5m가 아니기 때문에 말뚝이 축소되어 보여진다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버린 콘크리트에 해치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같은 경우는 명령어 H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해치 및 그라데이션이라는 윈도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은 어떤 형태를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버린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여기 AR-콘크리트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리고 추가점을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일정하게 영역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막혀있는 부분은 계속 클릭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또 축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축척은 처음에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 보기를 하면 적당한 크기죠. 적당한 크기일 때는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레이어에서 해치에 대한 레이어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레이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M-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해치의 레이어가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치하는 방법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아까 영역을 잡기 위해서 계속 클릭 했었는데요. 옆에 있는 기초에서는 REC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REC 스페이스 시작점, 그리고 대각선의 끝점을 잡으시면 직사각형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이동시키겠습니다. Move M 이동을 하시고 다시 명령어 해치 스페이스 추가점 선택, 그리고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똑같은 조건이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죠. 해치를 잡아서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박스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해치를 잡고 레이어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기능을 알아도 좀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뚝이 실제 길이보다
실제 길이보다 지금은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뚝이 짧게 표현되어 있다는 표시 같은 경우는 보통 물결 모양 표시를 해주거든요. 심볼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절개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복사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요.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아로 이동 하신 다음에 복사를 100 정도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트림 TR 객체를 잡으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자를 객체를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빠르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기타 사항과 지원들이 표시가 됐고요. 도면에 적당히 배치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동. 도면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린 키플랜과 노트 같은 경우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키플랜 같은 경우는 도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면 되고요. 노트 같은 경우는 도면에서 적당한 위치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키플랜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조물 형상이 단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기초 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읽어보면은 도면의 모든 치수는 밀리미터 단위이고 공사의 일반 사항은 토건공사, 도급계약서의 기준 규격서 및 기술 시방, 토본 분야 설계 기준서 및 관련 설계 도서를 따른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콘크리트의 강도와 철근의 항복 강도, 그리고 일반적인 시공 시의 유의사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 실무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를 처음에 작성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아마 선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시고 도면에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물 일반도까지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완성된 구조물 외형에 치수를 넣어보고 치수까지 완성된 기초 도면을 편집하여 다른 기초를 만들고 제형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필요한 철근이 도면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